여러분들은 32기 첫 화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번 기수는 이제 유자녀 특집인가? 아니면 혼전임신 이야기가 좀 유독 많은데 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데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2기는 유자녀 특집이 아니라 어쩌면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연애를 다시 재생함으로써 복원하려는 기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왜 제작진들이 이분들을 이제 섭외했는지, 그리고 왜 첫 화부터 영숙에게 시선이 몰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가 흔들릴지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미완의 연애를 다시 재생해보는 기수, 이번 32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탐구해 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2기 1화 모두 재밌게 보셨습니까? 1화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화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는 31기, 30기 등 이전 기수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후에 화가 진행되면서 출연진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사랑관계가 주요 중심을 이루지만 1화 때는요, 왜 이 등장인물들을, 왜 이 출연진들을 왜 섭외했는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제작진이 어떻게 이제 판을 까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모두 뭐 항상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 판을 이해하게 된다면 왜 영숙에게 몰렸는지, 왜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출연진들이 관심을 가졌는지까지도 같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판의 1화 때 초반부에 각 출연진들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로 다른 출연진들의 전부를 엮을 수 없지만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던 28기와 이번 32기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놓치게 된다면 아마 이번 기수가 왜 이번 기수인지, 왜 제작진들이 이들을 섭외했는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을 못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는요, 혼전임신입니다. 기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혼전임신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와 유사하게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연애가 충분히 숙성되기 전에 결혼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별이 너무 빨리 밀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령 이제 출연진들보다 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영순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본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 본인의 어떤 정말 누군가를 이제 순수하게 좋아했는지, 뭐 나는 뭐 미스 코리아랑 만나봤다, 모델이랑 만나봤다, 이런 것들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영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미스 코리아가 아니더라도 예쁜가는 상관없고 누군가를 순수하게 좋아해봤던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결혼 상태로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태도가 어느 정도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일에 대해서 날 희생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지, 이 부분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혼으로 좀 진입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튕겨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영순이 또한 뭔가 완성되지 않았다? 뭔가 조금 끝끝내 뭔가 매듭을 이제 28기 때처럼 다른 기수 때처럼 짓지 않고 들어갔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고요. 자, 영호님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혼전임신 사례죠. 아이가 생겨서 만난 지 2개월 만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하셨고, 자, 이는 영신님도 좀 비슷합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또 혼전임신을 하셨다 하셨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영철님인데, 그래서 이건 16기 때 영철님과 좀 비슷하게 자신의 의지로 이혼을 했다기보다 어떤 건강상 이유로, 좀 가슴 아픈 이유로 이제 사별을 하신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광순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이제 정보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내가 좀 후회가 많이 된다. 앞으로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함께하는 것을 이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말씀하신 등 자녀 여부와는 상관없지만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인터뷰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상철님인데, 네, 상철님은 비슷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허니문으로 아이가 생겼고, 여러 가지로 좀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 많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등, 그리고 약간 상철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다뤄볼 시간이 있을 텐데요. 뭔가에 대해서 이제 공포증을 느낀다고 말씀하시죠. 눈이 크거나 덩치가 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잘 보면 상철님 또한 어떤 연애와 결혼 그 사이에 나는 사람 자체를 잘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등 큰 틀에서 봤을 때 뭔가가 지금 빠져있고, 뭔가가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고, 그 부분이 그를 나는 솔로에 출연시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경순이도 마찬가지로 혼전임신으로 하셨거나, 네, 대다수 출연진들이, 네, 어쨌든 이 나는 솔로가 연애 프로그램 이상, 네, 사랑이라든가 연애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조금씩 그 부분이 그렇게 뭔가 확 와닿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다는 느낌?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혼을 하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28기와는 좀 다르게 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영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수님에게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그 과정이 뭔가 본인의 어떤 생각으로만 쫙쫙쫙 밀어붙였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녀가 이제 함께 이제 생각을 이제 합쳐서 들어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본인이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이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했던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여전히 그녀의 다시 한번 내가 일방적으로 나 혼자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제대로 50대 50으로 만나서
함께 뜻이 맞아서 제대로 연애를 하고 제대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정수님인데, 예, 남자 측에서 조금 예외가 이제 영철님으로 볼 수가 있다면, 정수님은 조금 이번 사례에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좀 결혼 생활 했지만, 끝끝내 좀 잘 되지 않았던. 다만 그녀 또한 이제 일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제대로 조금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만큼, 뭔가 여전히 빠져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빠져있으면 조금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32개 예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순자님도 마찬가지로 혼전 임신 케이스고, 생기고 결혼하셨다. 네, 그거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영자님 케이스인데, 영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에서 급하게 이혼하셨죠. 그걸 보면서 어쩌면 영자님이 미처 이제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그 끝 마무리가 아니었을까. 마지막 부분이든 끝 부분이든 온전하게 정리가 되지 못한 그 경험들이 그녀로 하여금 다시 나는 솔로에 이끌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시작한 것보다는 여전히 뭔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옥수님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에 약간 이제 그 당시 전 남편의 부모님에 약간 끌려다니면서 결혼 생활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쪽 상대편의 부모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그거를 또 당시에 옥수님이 거부하기는 좀 애매했겠죠. 마찬가지로 온전한 연애 생활이라든가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는 현수님도 조금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 나가야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생겼고 굉장히 이제 성격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결혼했다라고 하시는 등 큰 틀에 봤을 때는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는 정인이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밀어붙였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백을 하고 나고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에 텀이 상당히 짧았겠죠. 그렇게 저는 이제 공통점을 혼전인실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설명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미완의 뭔가가 남아있고 그 미완의 뭔가가 이들을 나는 솔로에 출연시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28기랑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돌싱분들 다 포함해서 솔로도 포함해서 뭔가 연애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나오겠죠. 근데 특히나 28기랑 비교됐을 때 충분히 그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그 미안이라는 거는 이제 그분들의 삶이 미안이다,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연애하거나 사랑받는 그 경험이 너무 짧은 상태로 아이를 키워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1기를 사실 이제 재생의 기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작진들이 이들을 섭외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출연진들은 그 기간이 짧거나 그렇게 이제 잘 되지 않거나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이들에게는 뭔가 빠진 게 있다. 뭐 인간이라면 늘 이제 결혈을 느끼고 살긴 하지만 특히 28기에 비해서는 더 강렬하게 그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약간 제작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번엔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이 부분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출연진들이 이제 더욱더 강렬하게 그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극을 끄는, 이번에 그 32기를 끄는 주된 원동력인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출연진들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상당히 거칠고 세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옹기종기 모여가 한다거나 상당히 귀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극중극이에요. 우리 또한 이 전체의 모습을 보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청자분들 또한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첫인상 선택을 하고 그렇게 서로 이제 남녀가 이제 부끄러워하면서도 가까이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성자들의 다시 한번 그 옛날의 기억을 상기시키게 하는 장치인 거죠. 즉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기수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게 함으로써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마치 소개팅을 이제 제3자의 눈으로 보는 드라마를 보는 그 심정으로 만듦으로써 다시 한번 이들의 관계, 어떻게 보면 각 출연진들 간의 관계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이런 순수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도식이고 아닌 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처음에 연애를 시작하는 그 느낌을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는 걸 보게 함으로써 선의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이번 제작진의 목표는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이제 디테일하고 사소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전 기수나 그리고 다른 기술들 간의 그 관계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솔로 28기 같은 경우는 첫인상 선택 때 이제 반지를 주죠. 이미 한번 그 반지를 꼈고 결혼 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도 키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혼을 했거나 그렇게 함께 지낸 그 시간이 짧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재시작한다, 리스타트 한다는 경험이 더 강하다면 18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의 기수, 다시 시작한다 라는 개념에 가깝다면 자, 그 이전의 기수인 이제 나는 솔로 22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첫인상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부모님께 어머님께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건 이제 관계의 기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떤 장래의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 시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짝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그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가족으로서 더 큰 틀 내에서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16기 때는 이제 남자가 걸어가고 뒤에 가서 이제 여자가 다시 걸어간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때는 그 생활이 되게 길었던 분도 있지만 결혼 생활을 되게 짧게 하거나 이제 갓 이혼을 하시고 이제 재등장하신 분들이 상당히적으로 많았다고 기억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원래 목표는 이제 제작진이 이제 순수함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남자가 먼저 걸어가고 뒤에 여자가 따라 걸어가는 기수는 이제 싱글 기수 때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렇게 일부러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22기 때나 28기 때의 반지를 끼는 것과 다르게 그냥 순수하게 남녀 만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런저런 이제 제작진도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연애하는 상대방으로서 그 경험이 부족했고 그 경험들을 상대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제작진의 이번에 철학이 아닐까.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제작진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제작진의 이번 의도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치유의 순간이 일어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의외로 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갖고 왜 소녀처럼 잡담도 하고 수다도 하고 서로 막 팔짱도 끼고 그러면서도 이제 시선은 집요하게 여기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되게 오랫동안 이제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럼 28기 같은 경우는 반지만 끼고 그냥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여기는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고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누가 함께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는 또 뭔가 그쵸? 여성 출연진들이 먼저 골랐기 때문에 뭔가 남자 출연진끼리 뭔가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특히나 막 어른들까지 이제 막 그쵸? 어머님이라든가 아버님이나 이렇게 윗세대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좀 약간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수의 핵심은 이제 자녀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요. 그 경험이 얼마큼 그 사람에게 절실하게 빠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영신님 같이 진짜 뭔가 막 그 연애 생활을 한창 이제 막 즐기려고 할 때 아이가 생겨서 어떤 그 경험들이 빠져 있고 계속 애 키우다고 또 군인 생활하는 그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고 네, 모든 이제 출연진들이 다 뭐 혼전 임신이라든가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에 놓고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흐름을 짚고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또 나는 솔로 특유의 또 독특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슈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이 궁극적으로 출연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의 삶에 있어서 빠진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과 그 부분을 이제 함께 견뎌내 가면서 재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 같아요. 28기 같은 경우는 다시 너가 반지를 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면 조금 이제 질문이 결이 다르죠. 우리가 그때의 그 경험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판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그 판 위에서 놀아봐라 라는 느낌이고 요때는 오랫동안 이제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다시 순수하게 사랑을 너가 시작할 수 있는지 너 자신을 한번 시험대에 올려봐 라고 했고 실제로 정인님도 그렇고 옥수님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많은 기수들에 있는 이번 28기 출연자들이 실제로 순수한 맛을 많이 보였다면 요번 기수도 조금 한번 그 제작진의 시험에 물음에 각 출연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32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또 제작진이 어떤 이제 질문을 출연진들과 시청자들에게 던지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들에게 이제 빠진 게 있다, 결여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출연진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사람인 거냐? 아,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인격에 대해서 이제 결핍이다,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서사가 즉 이야기가 결핍됐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연애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요 과정까지 충분히 우리가 그거를 이제 누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이제 결핍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문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이분들에게 그 채우지 못한 시간을 다시 경험하게 만들려고 했고 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추측을 해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재생의 기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즉 이제 미완된 부분을 다시 재생하다, 그러니까 플레이함으로써 채우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저에게 그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경험이 얼마나 절실하게 빠져 있냐. 그럼 이제 무자녀 버프는 안 중요한 겁니까? 물론 현실적인 선택에서는 자녀 유무가 중요하겠죠. 다만 이전 기수인 28기라든가 22기를 보면 때로는 그 자녀에 대한 부분보다도 뛰어넘는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28기 영호 옥순이라든가 말이죠. 무자녀끼리 결혼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케이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발레가 최근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왔죠. 네, 돌싱의 모슬에서 이 루키 씨가 최종적으로 불나방 씨를 선택을 하게 되면서 남자는 그냥 싱글도 아니고 이제 불나방과 더 잘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자녀 유무가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영수님은 혼전 임신도 아니고 자녀도 없는데 왜 같은 축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영수님은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혼전 임신이나 이제 그 케이스라기보다는 미완성의 케이스에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관계가 충분히 숙성되기 전에 조건과 자기 서사가 앞섬으로써 막상 자신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을 놓친 건 아닐까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영철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철님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거나 실패를 했다가 아니라 상실이라고 하는 이제 아픈 경험을 한 거죠. 즉 결혼이 미완이었다기보다 사랑의 시간이 외부적인 사건으로 안타깝게 끊긴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영철님에 대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예외라고 보이겠고, 모든 기수의 사람들이 다 저의 설명대로만 하면 좀 이상하겠죠. 16기 영식님처럼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1기를 사실 이제 제 생의 기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32기를 단순한 유자녀 특집이나 돌싱 특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기수의 핵심은 사랑이 충분히 자라기도 전에 결혼과 육아와 이별의 책임이 너무 빨리 밀려온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수의 제작진이 던지는 질문도 단순히 누가 누구를 선택할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은 상대가 채우지 못한 시간을 알고도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가깝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출연진들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관계에서는 충분히 사랑받기 전에 책임부터 지고, 충분히 이해받기 전에 역할부터 맡게 되고, 충분히 말하기도 전에 헤어져 버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2기는 누가 몰표인지, 인기녀이고 인기남인지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어떤 빠진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빠진 시간을 누가 함께 견딜 수 있는지를 보면 32기가 다른 기수와는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